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경기도지사 선거입니다. 김은혜 후보 또 김동연 후보 간의 선거전 결국 고발전까지로 비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김은혜 후보의 부정 채용 청탁 의혹입니다. 자, 오늘 그 의혹 내용 살펴보고요. 앞으로 선거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건 구반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장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복장이 아주 편합니다. 모처럼 오늘은 재판이 없습니다. 변호사들은 알아요. 오늘 재판 없구나. 네. 이렇게 예. 압니다. 자, 6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경기도인데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특히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KT 부정 채용 관여됐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 의혹 먼저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시죠. 네, 김은혜 후보는 기자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청와대 대변인도 했었고, 근데 그 이후의 행보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KT의 전무이사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재직 기간 중간에 있는 2012년도 KT 대졸자 공개 채용에 김은혜 후보가 누군가를 추천한 게 지금 부정 청탁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네. 그 사람은 지금 김은혜 후보하고 직접 아는 사이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남편의 친척이라는 거는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편의 친척. 예. 네. 이게 지금 시작 자체가 판결문에서 시작이 됐다면서요. 그렇죠. 유죄 판결문. 그렇죠. 네. 이거는 그 김성태 전 새누리당 의원의 네. 그 형사 판결문에 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요거 시작이 안에 된- 이게 들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내용부터 시작된 거냐면은 예. 김성태 의원이 과거에 딸 KT 특혜 부정 채용에 대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는데 결국 뇌물죄로 유죄가 인정됐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기억을 잘 떠올려 보시면 이제 기억이 나실 텐데.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유죄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KT 회장인 이석채 전 이석채. 회장이 있었어요. 예. 근데 당연히 뭐 대기업들 총수들은 거의 다 그런데 그 국정감사나 이렇게 국회에 증인으로 와가지고 증언을 하게 되는 게 굉장히 두려워하는 일이거든요. 싫어합니다. 그렇죠. 다 싫어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안 갈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안 가고 싶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가가 결부돼가지고 김성태 의원은 요거를 좀 증인 채택이 무산되게끔 도와주고 이석태 전 회장은 그에 대한 대가로 김성태 전 의원의 딸을 특히 부정 채용을 해준 게 아니냐라고 해서 그 혐의로 기소가 됐고 예. 결국은 유죄가 됐어요. 그래서 뇌물 공여, 뇌물 수수 이제 두 사람 다 유죄 판결이 났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그 당시에 채용이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요거 하나만 문제된 게 아니라 예. KT에 대해서는 그 정관계 인사들의 그런 청탁이나 이런 것들이 꽤 있다라면서 그 내용이 표로 정리된 게 김성태 전 의원 판결문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판결문에. 예, 그래서 여기서 뭐 누구는 누구 추천, 누구는 누구 추천 뭐 이렇게 쭉 정리된 거 안에 A라는 사람은 김은혜 그 후보 당시 그 전무이사에 추천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한 줄이 언급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 사건이 의혹이 이제 연결돼서 나온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김은혜 의원도 지금 후보죠. 네. 후보도 그 당시에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사 있었던가요? 근데 조사는 했습니다. 근데 신분이 피의자로 입건된 게 아니라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참고인으로.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수사라는 거는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알기 위해서도 이제 소환을 해가지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다가 혐의가 있으면 피의자로 전환을 하고 네. 만약에 없으면 그냥 참고인 신분에서 조사가 종결되고 이렇게 가거든요. 예. 근데 참고인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을 때 내용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A는 남편의 친척인데 시댁에서 챙겨봐 달라는 부탁은 있었다. 그리고 그 검사가 공채 과정에서 A를 추천한 사실이 있냐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는 이제 조사에서 확인이 됐고 예. 그런데 다만 여기가 이제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예. 김은혜 후보는 KT에 누구한테 추천했는지까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분명히 적합한 사람이면은 뽑고 적합하지 않으면 탈락시켜라. 그러니까 그냥 맞게 해라라는 진술을 했다 자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외압을 행사하는 식으로 한 거가 아니기라서 문제가 없다라고 했고 결국은 검찰에서 이제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참고인 신분 조사에서 마무리가 됐던 것이죠. 자, 형사적으로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범죄, 어떤 혐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가장 따져볼 거는 업무방해죄.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되는 게 네. 그때 특히 채용과 관련해서 김성태 의원은 유죄가 됐으니까 그럼 이것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착시를 갖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김성태 의원의 사건은 그 KT와 국회의원의 외부자의 관계에서의
로서의 뇌물이 오고 가는 사이고 네. 김은혜 후보는 당시 KT 내부의 전무이사이기 때문에 뇌물이 거론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아니고 뭐 돈을 받거나 뭘 혜택을 받아야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뭐 주고 받고 이게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사실관계는 없고 다만 그럼 채용에 대해서 관여한 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했느냐라는 게 이제 업무 방해로 논할 수가 있는데 김성태 의원 사건도 좀 참고가 될 부분이 있는 게 그때 당시에 김성태 의원도 그 채용 과정에 대한 개입도 있지 않냐라는 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업무 방해 이 두 가지 혐의가 당시 수사가 되긴 했었어요. 네. 근데 김성태 의원도 그거는 없다라고 해서 불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김성태 의원의 뇌물죄 사건이 참고가 될지 뒷부분이 참고가 될지 이건 그 각각의 법리에 맞게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진술한 그 부분이 업무방해죄에 행위태양이 포함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업무가 뭐 방해됐다라는 게 개입이 있으면 그냥 업무방해됐네 이렇게 일반인들은 편하게 생각하시겠지만 행위가 딱 특정돼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이 세 가지 행위 중에 어느 거에는 해당이 돼야 되는데 과연 어느 것이 해당될까? 허위사실 유포는 뭐 거짓 정보를 흘린다거나 이래서 업무가 방해되는 걸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리고 위계라는 건 대표적으로 증빙서나 뭐 성적 증명서나 이런 걸 조작해서 냈다, 네. 속였다 속임수. 이런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또 속임수가 쓰였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위력에 해당되는지가 이제 키포인트가 될 텐데 이 위력이라는 거는 사람의 의사를 혼란케 하거나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 그래서 지위나 권세라는 것도 포함이 돼요. 폭행 협박이 아니더라도 지위 권세 그러니까 전무이사로서의 지위라는 게 담당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을 경우에 위력으로 해당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지금 이 사안은 별개로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네. 김은혜 후보가 입장을 계속 내놓는 것 같은데 해명이 약간씩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변화가 있죠. 왜냐하면 예. 처음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전혀 없다라고 했었는데. 예.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른다라고 했다가 그 이후에 남편의 친척 아닙니까? 뭐 이제 이런 내용들 나오니까 제가 부정 청탁을 했다면 그 A 씨가 떨어졌겠냐? 최종적으로는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정 청탁이라고 하면 인사 기준에 맞지 않으면 탈락시키란 말을 내가 왜 했겠냐? 아하. 그러니까 나는 담당자에게 절대로 어떤 부담이 될 만한 내용을 얘기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조금은 이제 바꿔서 마지막 해명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말고 이 사건을 바탕으로 지금 여야 두 후보 측이 모두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한 것 같은데 이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그 김은혜 후보가 관훈 토론회에서도 이 내용이 튀어나오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부정청탁한 사실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청탁한 발언 이제 한 적이 없다라고 하니 민주당 쪽에서는 그게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해가지고 고발을 했고 이 사건을 허위사실 유포했다 이거네요. 잘못 얘기했다. 그리고 또 김은혜 후보 쪽에서는 이거를 지금 나는 불법적인 게 전혀 없고 부정청탁한 사실이 없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 민주당의 이수진, 백혜련, 김승원 의원이 오히려 의혹이 있다, 부정청탁을 했다라고 발언하는 그게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하면서 명예훼손 혐의 및 공선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을 해서 서로 맞고발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본질은 이 KT 부정청탁 의혹 요거 관련해서 서로 쌍방이 얘기를 하면서 허위사실이다,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뭐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사실 선거가 지금 이제 열흘 남짓 남았는데 그 이전에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결과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사건이 쭉 진행돼가지고 결론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게 허위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지금 이제 선거운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것도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당선 무효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 좀 따져볼 필요도 있을 텐데. 사실 이거는 과거하고 지금하고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법리가 조금 변경됐어요. 그건 아주 잘 아실 텐데 이재명 상임고문의 전 그 판례가 굉장히 이제 크게 변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때 대법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유죄가 돼가지고 대법원으로 올라왔는데 대법원에서 그걸 무죄 취지로 파기를 했어요. 그때 했던 내용은 미국 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숨쉴 공간이라는 법리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미국 법을 제가 또 찾아봐서 이렇게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의혹 제기나 이런 것들은 완벽한 내용을 알고서 제기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 그러면은 공익을 위해서 의혹을 제기할 때 진실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면 거기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거는 그 표현의 자유 숨쉴 공간으로 인정해줘야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허위가 포함되어 있을 때 다 처벌되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진실한 사실에 대한 표현마저도 위축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약간의 숨쉴 공간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특히나 TV 토론이나 이런 곳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상대방의 공세에 답변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더욱더 그거를 이제 유두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법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이 사건에서도 그걸 통해 가지고 됐기 때문에 지금 김은혜 후보도 관훈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굉장히 강력한 선례로 또 네.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예. 양쪽 다 근거 일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유죄로 가는 사건으로 부담이 되기는 조금 어렵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융통성 있게 보라고 판결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아주 지금 결국은 이거 판례대로라면 된다 하더라도 유죄가 되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남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